네, 그래서 일단 이 영화를 이제 아까 처음에 수용장염 치료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네, 아마 이게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영화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요건 이제 영어로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수용하고 전념하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내고 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가치에 전념을 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에 대한 직면을 하고 마음 챙김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근데 그럼에도 수용이 안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수용이 가능하게 됐을 때 그때야 이제 비로소 그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치를 탐색한다고 하는데 이제 가치가 이 영화에서 말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음악하는 것 자체를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목적과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목적은 달성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걸 달성하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가치는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나의 삶의 어떤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위대한 뮤지션과 공연을 한다라는 게 목적이라면 나의 가치는 나는 이제 재즈 연주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 근데 이제 재즈 연주는 정말 어느 수준이든 어느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악기 다룰 줄은 뭐 우쿨렐레 정도 있지만 혼자 튕기면서 이걸 재즈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재즈라고 볼 수 있겠죠. 훌륭한 재즈.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 실력을 갖고 나는 잠깐 옛날 사람들과 생각이 안 나는데 나는 부활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들어가겠어라고 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내 수준에 맞는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물론 훨씬 뛰어난 사람들은 그걸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의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금 내가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조금 뭐 근시일 내에 혹은 더 멀리 실현할 수 있는 목적들을 거리를 두고 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라는 건 내 방향을 비춰주는 등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목적은 그 등대를 따라갈 수 있게끔 내 현실적인 경로를 깃발을 세워주는 그런 두 가지 독립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조가드너가 목표지향적인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런 목적을 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네, 맞아요. 너무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가치는 이제 상실하고 그래서 목적만 생각하기 때문에 더 길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영화가 그런 문제와 어떤 해결책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 가드너와 22 둘 다 어떻게 보면은 22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삶으로 뛰어들기를 거부했던 사람이고 조 가드너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긴 하는데 목적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그 삶의 어떤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인데 그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시너지가 난 것 같아요. 좋은 방향. 맞아요.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82는 어떤 경험 회피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 회피를 하죠. 저도 하게 되고 수시로 하게 되고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불안 책에도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양상인데 근데 경험 회피의 문제가 내가 회피를 해서 해결이 되면 괜찮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회피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썩게 되는 거죠,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떤 우회로의 예시를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내가 가야 할 곳이 10km 거리에 있는데 너무 먼 거리라서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계속 걸어 다니는 거죠. 이 내 주변 공원을. 이거 10km 어떻게 가지? 하고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미 20km를 걸은 거예요. 하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상태인 거죠. 뱅뱅 돈 거네요, 그냥. 사실 그냥 10km 견디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됐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직면의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강제로 22는 직면을 하게 되죠. 여기서 저는 되게 의미 있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두 번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은 거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상담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가드너가 얘기했을 때는 282가 나라는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꽃을 얻을 수 있었다. 가드너가 그렇게 라고 이렇게 떠들썩대듯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엔 반대로 가드너가 22가 내 몸에 있었던 기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22의 신발을 신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그 신발을 신는다는 표현 저는 그냥 흘리듯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니까 정확히 그런 맥락이네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이 되어 보면서 어떻게 보면 더 다채로운 어떤 생명력을 이제 얻게 되는 맞아요. 그런 거네요. 저희는 또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가드너와 22의 신발을 신어보면서 그렇게 메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그런 경험 회피라든지 어떤 목표에 융합되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대리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에 매몰되는 거, 가치를 상실하는 거 이런 것을 일상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알기 어려운 순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알았던 사람도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로스트 소울처럼 자기에게 불꽃을 튀게 만드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찾아서 꾸준히 좀 그런 것들을 내 삶을 숨쉬게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지속하는 게 실제 나의 삶과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좀 추상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코딩도 그렇고 나중에 달리기와 관련해서도 말할 건데, 달릴 때 그렇게 몸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 있어요. 아침에 선선한 공기 맡으면서 달리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랑 보드게임 같은 거 하는 순간들도 너무 좋고 해서 그렇게 일상에서 사소하지만 생명력을 불어넣는 활동들을 찾아놓으면 그것들이 결국에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버팀목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렇게 일상에서 결국에는 좀 다양한 경험을 조금은 걱정을 내려놓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뭐 저희가 TCI 얘기도 했지만 사실 기질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자극주고 성향이 상당히 높죠. 사람들이다 보니까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좀 찾기가 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좀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분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의 뭔가 위험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분들은 조금 지레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머리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걸 해봤을 때 이게 크게 뭔가 나한테 위험한 요소가 있나를 좀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좀 무섭다. 근데 사실 코인 노래방에 가서 혼자 노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리스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친구랑 코인 노래방을 가는 것만 해도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는. 저 친구가 내 노래 실력을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혼자 갔을 땐 사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죠. 거죠. 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내가 안 가봤을 때는 그거 자체가 걱정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내가 그냥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보통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매몰되어 있잖아요. 약간 로스트 소울이 된 사람들처럼 나는 못해. 난 목표가 없어. 이렇게 트웨이터가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번 정말 따져보면 해봐도 되겠구나. 그런 식의 좀 현실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경험을 그냥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경험을 그냥 하고, 근데 이제 경험하기 전에 뭐 충분히 생각을 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소하게라도 뭐 코인 노래방을 직접 가는 어떤 행위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소하게라도 한 발자국 이렇게 내딛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이 일종의 성취 경험이 되면서 뭔가 다른 새로운 걸 시작할 때도 조금 더 그런 장벽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상담 장면에서는 주로 두 가지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일단 경험 회피에 대해서는 마음 챙김 명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힘들어하는 게 막 이것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목표지향적인 그런 태도죠. 그러죠. 명상이 지향하는 바랑 다르죠. 지향된다기보다.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오히려 내 내면을 되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 이것도 받아들여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일종의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꼭,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꼭 그것도 명상도 뭐 행동이라면 행동인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자기 뭐 신체 감각이 어떻고, 자기 감정이 어떤지에 명상을 통해서 충분히 잘 닿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닿는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그것들이 또 이제 보다 유연한 선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어질 수 있겠네, 행동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명상을 통해서 그런 식의 수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느꼈을 때 하는 것이 이제 저는 가치 탐색을 같이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치라는 게 우리가 또 그 단어만 봤을 때는 뭔가 하나만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하나. 사실 삶의 어떤 모든 영역마다 다 가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일의 영역에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고 어떤 뭐 사랑의 영역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고 혹은 나의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 가치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다양한 영역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적어보는 좀 시간을 가져요. 왜냐면 사실 평소에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일상에서 안 하게 되는데 막상 적어보면 뭔가 이제 나오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었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내가 어떤 나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1, 2년에 한 번씩 좀 작성해보면 뭐 이런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치들을 내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목표까지 같이 세워보면은 훨씬 더 좀 구체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기를 쓴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기가 템플릿이 있는데 그 템플릿에는 가치가 좀 적혀 있어요. 분기마다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긴 하는데 그렇게 가치를 적어 놓고 일기를 적을 때 내가 오늘 하루 이 가치에 얼마나 잘 정렬된 삶을 살았는지 한번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단순한 어떤 행위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큰 힘을 가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일기랑 결합시켜서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를 물론 노트 앱에 적는 거긴 하지만 적어보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어떤 격언처럼 약간 나의 가치를 그렇죠.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등대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일상을 비춰주는 이제 등대인 거죠. 내 일상이 지금 잘 가고 있나? 한번 그걸 통해서 불을 비치고 일상을 들여다보고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또 목표 같은 것도 살짝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어떤, 뭐, 요즘 포스트잇에 적어놔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정말 내가 계속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영화에서 또, 중요했던 부분 중에, 가치가 중요하긴 한데, 그 정도를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맞아요. 너무 경직되게 이거를 내가 또 마음속에 품고, 나는 왜 오늘 하루 내 가치에 맞지 않게 살았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지?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비판을 하면 사실 이걸 하는 의미는 좀 퇴색되는 면이 있어서 그 자기 수용이 좀 같이 가긴 해야 되죠. 내가 이 가치를 설정하는 이유, 가치나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 자체가 뭐 나를 질책하고자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나를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면 좋고 그 가이드에 설령 부합되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더라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 하루 자체도 나한테 나의 여러 음표 중에 하나인 거죠. 재즈 나의 삶이라는 즉흥 음악을 연주하는 하나의 음표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 수용전념 치료에서 조금 벗어난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자비라는 개념을 도입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비라는 것이 누군가를 되게 어떤 애정하는 마음,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담고 그리고 되게 힘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그런 연민의 마음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못했던 것이 2A2가 그 로스트 소울 상태가 됐을 때 그 내면에 조가드노가 침투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내면에 들어가니까 되게 2A2가 쿨한 척했지만 사실 그 과거의 멘토들이 자기한테 쏟아냈던 비판적인 말들 그리고 마지막엔 조가드너의 비판이 가장 크게 남아 있는데 너는 삶의 목적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화된 자기 혹은 내면화된 자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뭔가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이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뭔가를 많이 요구받고 비판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스스로가 나를 뭔가 못했을 때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면화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는 가드노가 어떤 자비를 여기서 다시 발휘를 하죠. 그렇죠.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너는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해 주니까 그 로스트 소울 상태에서 확 벗어나게 그렇죠. 되죠.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항상 또 얘기를 하는 게
남한테 그런 자비를 받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어떤 말들은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 이것을 자기 자비라고 얘기를 하죠. 셀프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자기 자비적인 태도가 항상 기저에 되게 깔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어떤 행동에 좀 초석이 되면 좋을 법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비를 나한테 발휘하면 내가 뭔가 도태될 것 같은 느낌을 그렇죠. 많이 받죠. 게을러지지 않을까 걱정하죠. 맞아요. 혹은 나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근데 이것이 뭔가 심지어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를 이러고 있을 때 난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행복해야만 할 것 같아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뭔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원해주는 마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행복을 빌어주고 있구나. 그게 나 자신일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결국엔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거고 자기 자신과 친해지려면 그 자기 자비가 뒷받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나의 지금 것들을 수용하고 가치를 찾아서 목적을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비가 항상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 약간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좀 궁금했던 것이 지금 뭐 이게 흑백 논리는 아니지만 이 두 인물 중에 좀 어떤 인물에게 조금 이입이 되셨을까요? 혹은 내가 좀 가치를 잃고 혹은 목적에 이렇게 매몰돼서 방황했던 경험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네요. 많죠. 그렇겠죠. 네, 저는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라 조 가드너의 그런 태도가 너무 이렇게 남 얘기 같지 않고 굉장히 이입해서 받고 그렇죠. 살아오면서 뭔가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오랫동안 지난 시간에도 영어 공부 얘기를 했지만 오랫동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2018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거의 날마다 하고 있는데도 내가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정말 매 순간 받고 그럴 때마다 나는 심지어 그런 생각, 나는 언어적인 능력이 없나? 나는 머리가 나쁜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아는 온라인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같이 영어 공부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언젠지 기억나요. 2022년에 언젠가 저한테 그때가 영어 공부한 지 1500일 정도 됐던 시점이었는데 되게 막 낙담해 있으니까 그분이 아니 1523일 동안 영어 공부한 거 자체가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거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자신한테 충분히 명령인지 인정인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입으로 그걸 들으니까 그렇네. 내가 너무 자기 친절이 없었구나. 너무 나를 좀 부정하면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왔구나. 좀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제 변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 큰 뭔가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기보다 그냥 물론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은 언제고 오잖아요. 오는데 피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오더라도 수용하는 거죠. 얘 또 왔네? 이러면서 그냥 좀 이따 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 수용하면서 가야겠다라고 영어 공부에서 좀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이제 송인 선생님한테는 영어라는 것이 큰 나의 어떤 동반자이자 장애물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선생님 좀 어떠셨을까요?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기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못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18년도에 선생님의 영어 실력과 지금은 사실 되게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차이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님은 이제 막 전공책도 원서로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막 영어 팟캐스트도 들으시고 막 그런 영어에 자료들을 읽으시잖아요. 저렇게 공부를 하셔서 진짜 저게 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나는 이제 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뭔가 맞아요. 더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내가 과거의 나와 나를 비교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자기 자비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외부 기준에 어떤 못 따라가는 나를 질책하기보다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요만큼이라도 언제만큼이나 나아졌다면 그걸 알아주는 게 자기 자비한 형태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보면 비슷한 것이 좀 글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글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좀 열심히 써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일기도 열심히 쓰고 글 쓰는 강의도 듣고 블로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매번 이게 나아질 느낌이 안 드는 거죠. 맨날 너무 막 초등학생이 쓴 글 같고 되게 뭐 수준이 낮아 보이는데 근데 막 옛날에 썼던 글을 어느새 딱 보면은 내가 이때보다는 지금 훨씬 글을 잘 쓰는구나. 좀 그런 걸 느끼는 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게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악기 연주를 배우면서 그걸 느꼈는데 맞아요. 제가 잠깐 쉴 때 이제 기타를 한 4달 정도 배웠었어요. 근데 항상 저의 문제가 너무 이제 빨리 성취를 얻고 싶고 빨리 뭔가 어설프게라도 결과물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코드를 제대로 짚지 않고 되게 뚝뚝뚝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빠르게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처음에는 그냥 느리게 완벽하게 해내는 것을 노력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빠른 것이 결과물이 되려면 결국에는 느린 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코드를 완벽하게 잡고 싶으니까 자꾸 확 넘어가게 되는 거죠. 손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되게 천천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뭐 조금씩 빨라지면서 나중에는 되게 완전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제 삶의 전반을 되게 시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든지 막 급하게 하다가 이게 지금도 이어지는 게 최근에 달리기를 8일 연속했다가 다리를 다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되게 빨리 결과를 얻고 싶으니까 뭔가 무리를 하게 되는 거. 그런 나에 대한 자비와 여유가 분명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다시 또 얘기를 나눈다 보니까 되게 드네요. 급하게 이제 그쵸, 누구나 빨리, 저도 그렇고 빨리빨리 성취하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고 오히려 롱런 하려면, 길게 가려면 뭐 인생도 마라톤이고 다 비슷한데 잘 되지 않는 순간들이 왔을 때도 그냥 천천히 자기 페이스로 좀 달릴 때도 좀 숨 차면 좀 천천히 걷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기 페이스에 맞게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좀 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정말 달리기가 또 인생의 비유가 많이 되는데 그거는 또 다음 회차에서 한번 저희가 다음에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소울에 대한 얘기를 또 길게 나눴는데 좀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따 달리기 책과도 좀 연관되는 내용인데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 동미 선생님과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제 생각의 지평을 좀 확장시키고 싶고 맨날 하던 생각이 아니라 좀 새로운 생각도 수용하면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 영화 자체도 그랬어요. 이 영화는 저는 전혀 보지 않았던 영화고 하지만 뭐 동미 선생님이 6번이나 봤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많이 봤을까 하는 궁금증이 확 생겨가지고 좋다 그러면 나도 이거 한번 보고 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다라고 달려들었는데 아니 목적으로 찾을 것도 없이 너무 영화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냥 2번 보는데 계속 볼 때마다 매 순간 좀 빨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의 폭을 확장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이제 재밌게 봐주셨다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보고 같이 막 친구들하고 워크숍도 같이 나누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분과 이렇게 좀 깊게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좀 다른 관점의 또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다시금 이걸 정리하면서 아까 그 등대라고 이제 가치를 비유를 했는데 약간 요즘 조금 더 길을 잃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마음을 다잡고 올해를 이제 또 가치에 맞는 목적들을 실현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준 영화인 것 같고 좀 많은 분들이 좀 영화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런 포인트들이 아무래도 좀 놓치고 가는 경우에 좀 재미없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 좀 몰입을 못하는 거나 조금 느끼는 바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약간의 좀 스포들이 있긴 하지만 한번 이런 이야기들 잘 들어보시고 또 영화를 좀 더 온전히 2회차, 3회차 좀 즐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경험하시면 정말 다릅니다. 얘기로만 듣는 것보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지만 또 결국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다 그런 것들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면서 또 뭐 다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 다음에 또 이제 달리기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